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계약 1의 마지막 강의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뭐더라? 시험을 언제 보기로 했더라?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며칠이지? 18일? 조교가 아무 그 강의실에 대한 얘기는 없나? 없지. 시간은 요 강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시험 범위는 지난번 한 다음부터 우리 배운 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조교가 언제 시험 본지 모르는 모양이네. 내가 강의 그거 해서 뭐 블랙보드나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이일렉트릭에 대한 마이크로스코픽한 미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이일렉트릭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는데,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하진 않고 마그네티즘을 보겠다. 여기서도 우리 거시적으로 external magnetic field, 그다음에 polarization, H field 이런 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분자 수준으로 갔을 때 어떤 한 분자에 작용하는 molecular field, molecular magnetic field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일렉트릭 필드를 몰리큘러 필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거랑 같은 아이디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접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먼저 거시적으로 B랑 다음과 같이 썼는데, 우리 이제 몰리큘러 레벨로 가면, 분자 수준으로 가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이라는 게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모먼트죠. 그러면은 주위에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많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크기를 줄여서 분자 수준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듯이 원자나 분자 사이에는 대부분의 공간이 진공이죠. 그래서 분자 수준으로 가면 더 이상 폴러리제이션이라는 걸 말한다는 게 굉장히 우습다 이거예요.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모먼트의 합을 얘기하는데, 단위 부피가 그래도 여태까지 얘기한 단위 부피라는 거는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정의할 때는 작은 볼륨이지만 그 작은 볼륨 안에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있어서 그걸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였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분자들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그 길이까지 내려서 아주 작은 곳에 가면 그 주위는 대부분이 진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몰리큘러 레벨에서는 이게 거의 없고, 몰리큘러 레벨에서는 이거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몰리큘러 레벨에서는 다시 말하면 몰리큘러 필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다음 같은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몰리큘러 필드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어. 그럼 이 안에 뭐냐면 커런트, 마크로스코픽하게 커런트도 흐르고 무슨 뭐 마그네타이제이션 덴시티 서피스 그런 걸 해서 뭐냐면
거시적으로 H라는 필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current density가 있으면 current density에 대한 모든 기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4파이 이 폴러리제이션에 의해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생기는 current density 로 m,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의해서 인듀스되는 다음과 같은 양 더하기 서피스, 이런 여러 가지 양들이 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요거는 서피스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익스터널 필드로 외부에 있고, 몰리큘러 필드는 우리가 관심 있는 요점에서의 몰리큘러 필드는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지난번에 다이일렉트릭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주위에 아주 작은 캐버티, 반지름이 아주 작은 다음과 같은 구를 빼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다 컨티뉴어스한 혹은 에브리지 아웃된 마크로스코픽한 필드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집어넣을 때는 마그네틱 다이폴들을 주위에 있는 마그네틱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만든, 우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몰리큘러 필드를 보면 외부에서 뭐 어떤 거를 해서 거시적인 이런 거에서 소스에서 다 주는 거, 그 다음에 요 서피스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마그네틱 다이폴을 하나씩 외부에서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인듀스가 되든 어떻게 되든 요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다이폴을 한 개씩 마그네틱 다이폴 한 개씩 집어넣는데 그거에 의한 컨트리뷰션 H 프라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랑 아주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씩 해야지. 물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유니폼리 마그넷, 우리 지난번에 유니폼한 리니어 머티리얼을 봤지만 일렉트릭 필드 이때도 만약에 유니폼한 마그네타이즈드 머티리얼이 있다면 앞에 있는 요 H 필드를 구한 것 중에서 이거는 로 M이 유니폼한 경우에는 당연히 요게 0이 되니까 요 컨트리뷰션을 우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야죠. H는 그래서 요 유니폼한 경우에는 첫 번째랑 저 시그마 저걸 집어넣으면 되고, 서피스에 의해서 생기는 필드는 우리 지난번에 뭐죠? 뭘 했더라?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 다이일렉트릭 안에 서피스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했었죠. 그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3분의 1 n. 우리가 굳이 다시 계산할 필요 없죠. 3분의 1이 왜 나오는지 알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적분해서 나오는 양이고, 그 다음에 H'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폴 필드에 의해서 그 안에 몇 개를 집어넣냐. 우리 지난번에 힘들게 유도했지만 우리 이제는 일렉트릭 다이폴과 마그네틱 다이폴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음 같은 건 이제 우리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적당한 구조가 돼서 H'이 0이면 H'이 0이면 HM은 H 플러스 3분의 1M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물론 B 필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 이것도 역시 그럼 이 안에서 0이 될 경우가 언제냐? 뭐 우리 따질 수 있죠. 0이 될 경우가 우리 그때 다이일렉트릭을 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가 E 프라임이 0이 될 조건이 뭐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몰리큘러 필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물질들의 반응은 약간 다른데 그래서 우리 보면 일렉트릭 다이폴은 항상 토크를 받아서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으면 그쪽으로 얼라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마그네틱 다이폴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다이아마그네티즘 이건 뭐냐면 자기장을 가해주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혹은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가 가해준 마그네틱 필드랑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소위 반자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우리 그거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물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걸 이해하려면 이 안에 그럼 원자나 혹은 분자 안에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가 움직이네? 전자의 이거는 오비탈 모션 궤도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다이아마그네티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자의 궤도?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거 쓸 수 없죠. 전자의 분포, 확률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써서 계산을 해야지 되겠지만 우리 그냥 고전적으로 대략 어떻게 우리 구할 수 있는가를 보면 가장 쉽게 원자핵이 혹은 원자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반지름 R 평면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치고 그게 마그네틱 필드가 그 평면에 수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근데 물론 처음에 마그네틱 필드가 0이면 마그네틱 필드가 0이면 그냥 원운동을 하죠. 원운동을 어떻게 하죠? 쿨럼 포스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죠. 구집력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FQ는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이지 뭐. M R 오메가 제로 제곱. M은 일렉트론의 질량, 궤도의 반지름, 오메가 제로는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지 않았을 때 앵귤러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제 마그네틱 필드를 키면 틀림없이 마이너스 2 V 크로스 BM 우리 몰리큘러 필드를 써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지금 B랑 B는 수직이니까 두 개의 크기를 쓰면 되고 방향도 이쪽 방향이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근데 이게 B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게 도는 경우는 V 크로스 V 이쪽 방향 이렇게 방향이 반대일 수 있죠. 받는 힘이. 그래서 우리 그 크기를 보면 B를 걸면 수직으로 걸면 조금 아까 봤던 전기적인 힘에다가 도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속도 V는 R 오메가지 뭐.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서는 물론 앵귤러 프리퀀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여기 있는 여기 B가 빠진 것 같은데 BM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변에서 이걸 집어넣고 라지 R로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오메가 BM은 M R을 없앴으니까 FQ를 저쪽으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네. 인수분해하면 오메가 제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양 이게 뭐죠? 저 자기장을 걸었을 때와 안 걸었을 때 앵귤러 프리퀀시의 차이 이게 어떻게 주어지나? 이쪽은 나누니까 이 원래는 다 써야 되지만 우리 보통 오메가나 오메가 이게 오메가 제로보다 훨씬 작고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를 보는 건데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는 델타 오메가가 두 개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도 거의 오메가라고 놓으면 오메가나 오메가 제로 똑같으면 2m bm 그래서 뭐냐면 생기는 프리퀀시의 차이는 시계 방향으로 도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에 따라서 앵귤러 프리퀀시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요 컨비네이션은 우리 많이 봤죠. 이걸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이어마그네티즘을 어떻게 설명하냐? 마그네틱 필드가 걸렸을 때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마그네틱 필드가 그냥 갑자기 확 켜지나? 점점 증가를 해야 되죠.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전자는 항상 반지름 R인 걸 돈다고 하면 이렇게 도는 회로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파라데이 법칙을 쓸 수 있어요. 다음 같은 경우에. 파라데이 법칙을 쓰면 지금 우리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과정을 생각하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0이었어. 그랬다 마그네틱 필드 쭉 켜서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B라는 필드로 될 경우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플럭스의 변화는 당연히 파이 궤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치면 일렉트론의 요 회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E는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일렉트론이 한 개만 있나? 한 개만 있지는 않죠. 이게 분자니까 일렉트론이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 있어서 그러면은 델타 N개가 있다고 쳐. 일렉트론의 루비 델타 N개가 있다고 치면
E는 파이 R제곱 델타 N 델타 BM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는 파이 R제곱 요거를 미분한 걸로 해서 dBm dt 델타 N 혹은 파이 R제곱 dN dt 델타 BN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한 바퀴를 돌아. 한 바퀴를 돌면 기전력에 의해서 한 바퀴를 돌으니까 2를 하죠. 2를 하니까 당연히 에너지에 차이가 있겠죠. 얼만큼? 기전력 곱하기 차지만큼. 자, 그래서 뭐냐면 그게 뭘로 들어오냐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거를 쓰면 이거는 2분의 1 m r제곱 처음에가 오메가 제로고 마지막에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니까 다음 같은 양 2 파이 r제곱 dN dt 델타 BM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0이었다가 마지막에 BM으로 되니까 델타 BM은 BM이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 이건 쓰면 되지 뭐. 2분의 mr제곱 요게 델타 오메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죠. 그 다음에 요 윗식에서 보면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보면 어디서 보냐면 요 어디서 본다고 얘기했더라. dN dt 그렇지. 이걸 보면 되지. 그럼 이제 dN dt는 아까 BM이 뭐라 그랬었냐면 요게 2m 나누기 2 물론 부호만 보면 2m 나누기 2 델타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보면 dN dt는 요거 대신 요걸 쓰면 양변에서 m이 없어지고 2는 여기서 상쇄되고 r제곱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면 dN dt는 여기 2가 내려가니까 4 파이 남는 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죠. 다음 거 같은 게 남죠. 그래서 룹에 참여하는 그 개수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러면 조금 아까 이거를 썼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
그럼 우리 다시 요거를 BM으로 쓰고 dndt 대신에 4파이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로 쓰면 델타 오메가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없어지고 2 파이도 없어지고 2 나누기 2m bm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왜 계산했냐? 우리가 조금 아까 다음 같은 고전적인 걸 보면 이렇게 도는 거나 이렇게 도는 거나 보면 이렇게 돌면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니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죠. 근데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서 마그네틱 다이폴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의 변화는 이건 물론 처음엔 마그네틱 필드가 0이었다가 나중에 BM까지 올렸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나? 원래 마그네틱 다이폴이 우리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전류 곱하기 면적을 쓰면 되는데 이거는 면적은 파이 R제곱. 전류는 뭔가 단위 시간당 전하가 몇 개 흐르나 하는 건 보면 되죠. 그러면은 전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속도를 봐야 되는데 속도를 어떻게 할까? 아니지. E를 dq dt dt니까 단위 시간당 몇 번 도나를 보면 되는 거죠. 단위 시간당 몇 번 도는가를 보는가는 프리퀀시 아니야. 프리퀀시를 보면 되죠. 프리퀀시가 뭐냐면 프리퀀시는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거. 오메가를 이게 F 프리퀀시니까 이거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델타 M은 2파이 이거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게 프리퀀시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프리퀀시를 곱해주면 되네. 따라서 델타 M은 딴 건 다 픽스가 돼 있으니까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2 파이 R 스퀘어드 파이 오메가 대신에 델타 오메가. 근데 델타 오메가가 우리 어떻게 썼냐면 여기는 다음과 같은 양 2 over 2m bm 으로 주어지니까 파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스퀘어드 4m r 제곱 bm 뮤 제로 hm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단위 부피당 n개의 몰리큘이 있다고 하면 molecules per volume. 그러면 폴러리제이션은 여기다가 n을 곱하면 되죠. n을 곱하는데 조심해야 돼. r제곱. 이건 전자가 하나 있을 때 그거의 반지름이었었죠. n개 있으면, 아니 그 안에 있는 원자 안에 혹은 분자 안에 전자가 하나 있을 땐 하나지만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반지름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n 4m hm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우리가 특별히 뭐냐면 페로마그넷처럼 이상한 경우가 아니면 대개 HM은 다이아마그네틱 머티리얼은 대개 HM은 대략 H랑 비슷해요. H 프라임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뭐냐면 카이엠이 뭐죠?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카이엠이 음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해진 마그네틱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경우만 생각했죠? 궤도가 그리는 평면이 자기장의 수직인 경우를 생각했죠. 근데 항상 그런가? 이렇게 막 제멋대로 도는 것도 있죠. 제멋대로 도는 건 어떻게 하나? 그것 중에서 우리 뭐냐면 이렇게 도는 것 중에서 요 비의 평행한 성분만 우리 다른 거 다 제멋대로 돌면 평행한 성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하면 0이 될 테니까 우리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오리엔테이션까지 보면 카이엠은 마이너스 n 5m 다음과 같이 써야겠죠. 물론 테타 i는 i번째 전자가 뭐냐면 전자가 있는 궤도면과 궤도면 수직인 벡터랑 요 마그네틱 필드 사이에 이루는 각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오케이. 그러면 파라마그네티즘, 다이아마그네티즘은 그래서 좀 약간 궤도 운동에 의해서, 궤도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파라마그네티즘은 이젠 정말 비례하는 경우인데, 이거 파라마그네티즘은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틱 다이폴이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때, 그 퍼머넌트 다이폴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하면 우리 어떤 경우가 되냐면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외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얼라인을 하려고 하는 토크를 받아서 그런 성질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기서는 그러면 이 파라마그네티즘, 그럼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모션에 의해서 생기는 이 효과는 이제부터 좀 복잡해지죠. 왜 복잡해지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선 원자에서 전자들이 배열될 때는 쭉 클로우즈드 쉘 안에서부터
쭉 채워서 나가죠. 그리고 하나 남은 스핀. 그 스핀도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결합하면 소위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같은 상태의 두 전자가 있을 수 없어서 항상 밑에서부터는 스핀 업다운이 전부 다 반대로 되면서 캔슬이 되면서 남고 맨 마지막에 남는 스핀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건 뭐냐면 이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스핀 운동량은 각 운동량은 역시 퀀타이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고전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고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마그네틱 다이폴이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 주위로 프리세션을 해요. 마그네틱 다이폴이.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난번에 일렉트릭 다이폴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었을 때 그게 제멋대로 회전하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돼 있을 때 템퍼러처 T에서 서멀 이퀄리브리움이 일어나면 가질 수 있는 평균적인 다이폴 모먼트가 값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 소위 란제반 포뮬라를 우리가 지난번에 끄집어낸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똑같이 이 경우에도 하면 y를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어넣는 계산에 m0 하나의 분자 하나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t라고 놓으면 m의 크기는 요거의 nm0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y가 무지 클 때 템퍼러처가 아주 작아질 때 y가 클 때는 이게 우리 1에 접근하는 양이니까 nm0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온라인된 경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주어지고 그 다음에 t가 지금과 같이 이런 경우는 크기를 보면 우리 요거 지난번에 저 y가 작을 때 익스펜드를 하면 3분의 y가 첫 번째 텀이라는 걸 우리 알죠. 3분의 y니까 3 kt n m0 제곱 뮤0 h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 앞에 있는 요 양이 바로 카이 m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자를 가지고 생긴다면 전자의 여기 전형적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잠깐 배웠듯이 보어 마그네톤 양자역학 시간에 좀 더 배울 텐데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 때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해당되는 양 다음 되게 크기가 다음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오케이. 이거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페로 일렉트리시티, 페로 일렉트릭 머티리얼과 비슷한 경우가 뭐냐면 페로 마그네티즘. 페로 마그네티즘의 경우는 지금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 아까 H 프라임 필드 스피어를 집어넣었을 때 연에 분자를 집어넣어서 H 프라임 필드가 대부분 다 그냥 0이라고 했는데 0이 안 되고 오히려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우리 페로마그네티즘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페로마그넷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 H 프라임이 대략 0이 되면 우리 그때 얻었었던 관계가 다음과 같은 관계였었죠. 근데 H 프라임이 0이 아니면 우리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이렇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H 프라임이 일반적으로 0이 아니면 우리 이거를 요게 잘 모르는 양 감마라고 쓰자 이거예요. 감마가 일반적으로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냐면 외부에서 걸려주는 일렉트릭 필드가 없어도 HM은 몰리큘러 마그네틱 필드는 감마 M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는 H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서 역시 이 문제를 좀 보시기 사실 풀기가 어려워요. 이 다음 같은 문제는 H 프라임이 얼마냐 하는 거를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와이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스핀이 옆에 있는 곳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이룬다. 그래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커져서 감마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우리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양자각적이라는 걸 다 아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못하는데 뭐냐면 하이젠버그 물론 페로마그넷이면 항상 하이젠버그가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양자각을 써서 스핀 어떻게 했냐면 이 격자들 사이에 스핀만 있다. 각운동 오비탈 모션을 생각하지 말고 스핀만 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은 일렉트릭 포스만 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뭐냐면 감마에 대한 값을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 값이 굉장히 커요. 10의 3승, 10의 4승, 천리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진 않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도 M은 N, M0 아까 우리 썼던 랑제반 포뮬라는 그대로 쓸 수 있고 근데 보면 템퍼러처가 이제 관계를 보면 여기서 템퍼러처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여기서 보면 아까 HM이 감마 M이라고 했는데 M은 여기 있는 양을 써야죠. 여기 있는 양을 쓰면 감마 M을 쓰고 싶으면 여기서 요 관계를 요거 Y라고 놓고 여기서 HM 요게 감마 M이니까 요걸 M에 대해서 풀면 저걸 더 넘어가야지. KT Y 감마 U0 M0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여기서 다른 건 뭐냐면 3분의 1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페로마그네티즘일 땐 다음과 같이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마그네타이제이션의 특성 요 사실 Y라는 게 지웠지만 어떻게 좀 M0 U0 HN 오케이 이 값이 뭐냐면 M이
넌제로인, m이 넌제로인 값을 뭐냐면 h가 0이어도 m이 넌제로인 값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조건은 템퍼러처에도 의존할 테고 그 다음에 감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죠. 근데 우리 요 식을 보면 요 식을 딱 놓고 이 식을 보면 우리 해석적으로 애널리틱하게는 풀 수는 없지만 우리 이거를 오른쪽은 y의 1차 함수, 왼쪽은 우리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우리 두 개를 그려보면 이게 넌제로가 되는 값이 어디서 어떤 값이 되는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그려보면 요건 y에 대해서 그려보지 뭐. y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n, m0 0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물론 여기가 기울기는 3분의 1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양이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직선이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솔루션은 y가 HM이 이게 m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y가 0이거나 우리 이건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상관없어.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만나는 점에서 주어지는 건데 저 만나는 점에서 뭐냐면 y 값을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넌제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특성을 보면 우리 이게 요 앞에 기울기가 요 양에 비례하는데 요게 굉장히 크지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그럼 만나는 점이 점점 작은 쪽으로 가서 실제로 나오는 m이 다음과 같이 큰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식 요게 y가 t의 함수인데 우리 이거를 요걸 t의 함수로 쓰면 여기 있는 y가 다음과 같이 쓰는데 이건 t는 이거 역수니까 우리 t 함수로 쓰면 우리 그 인버전을 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대략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t가 어떤 값보다 올라가면 더 이상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기지 않는 이런 템퍼러처가 있는데 이런 템퍼러처를 우리가 큐리 템퍼러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페로마그네티즘은 사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 파라마그네티즘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 다이렉트릭을 봤을 때랑 아주 비슷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강의 1학기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학기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 다음에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모멘텀도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또 웨이브가 특별히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또 굴절 반사를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우리 이런 아니면 반사했다 어떤 면에서 반사했을 때 폴러리제이션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그냥 정성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거를 맥스웰 방정식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파동 방정식을 풀면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 1학년 때 배웠던 모든 정성적인 이야기들을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전자계약에 들어와서 고생이 많았는데 다음 학기는 이거에 못지않게 여기 가학적인 학생이 하나 있구만 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자학적인가? 학기 말 시험 지금 강의실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용의주도한 조교에 의하면 또다시 6층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한번 조교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어요.